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최근에 자주 뵙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학부모님 댓글에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밑에 보니까 학부모님 댓글들 중에 학부모님 댓글을 읽으면 이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모르게 가끔은 눈물을 짓곤 합니다. 그죠? 눈물? 찔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옆에 있으면 매번 또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매번 내용은 다를 것이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야 자기 성적 내신 성적에 따라 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단연간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내용, 또 전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얻은 깨달음은, 역시 학생들은 이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내신 성적도 오르고 수능 성적도 오르고 논술도 잘 하더라. 근데 그 배경 지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물론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좀 적게 읽으면서 좀 다양한 방면의 것들을 좀 줄 수 없을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침판이나 톡톡이나 이런 거에 연재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또 이제 부족감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감을 느끼다 보니까 또 입시엔을 만들게 되고, 또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나마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90% 정도라도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프로그램은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의 오류라든지 또 이런 거 수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은 잘 알고 계신 몇 명의 학부모님들에게는 미리 전화를 해서 거기 들어와서 미리 보세요 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정도 선까지도 아직 못 만들어져 있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현재 돌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만간에 오픈이 돼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제가 학부모님 댓글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끝에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 또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진학에 있어서든 아니면 실제로 그 학생의 어떤 내면의 실력을 올리는, 성장시켜주는 것들, 이런 것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본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와서도, 고3 때라도 역전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이제 기본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무엇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알파는 학생마다 또는 전공마다 너무나 달리 적용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통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학생 개개인별로 너는 이거를 더해라 하긴 보면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성적을 잘 받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기본 플러스 알파에서 그 알파를 무엇으로 할지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 성격, 능력, 역량 플러스 전공과 관련한 이것과 관련해서의 알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현재 내 아이가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결국은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또는 사회 쪽에서 어떤 그 명쾌한 발표 내지는 보고서 내지는 뭐 감상문 이런 것들을 잘 올려서 수준 있게 제출을 해서 발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학생이 너무 수줍어하는 것도 사실은 학생이 공부도 됐다 잘하고 발표도 적어도 발표만큼은 어느 정도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가 뭐 썩 그렇게 안 좋아도 성적이 워낙 빼어나면 어쨌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매우 좋은 아이들은 아까처럼 어떤 자신감으로 인해서 기본 플러스 알파를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능력치인데 그 능력치가 아직 작은 거죠. 작은 거다 보니까 결국은 배경 지식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제가 이제 또 입시엔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부모님 댓글에 보면 이 학생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고 잠깐 언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이가 교과 수업 후 추후 과정으로 독서나 탐구 보고서를 쓰고 제출 의사를 밝히면 감사하게도 흔쾌히 받아주시기도 하고 혹은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반 아이들에게 선택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그게 조금 유쾌하진 않나 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학생이 고민해서 뭔가 했더니 선생님이 야, 너만 제출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좀 신경 쓰이는 학생 몇몇에게 야, 너도 이거 제출해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먼저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이 학생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교사도 매번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별로 뭐를 더해라 이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써주는데 어떤 아이가 딱 들고 와서 저 이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야, 누구야, 너도 좀 이것 좀 해봐 이런 거죠. 열받죠. 당연히 열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받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전 학생과 이 학생, 우리 그 딸내미의 경우에는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능동성과 적극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과의 학생과는 다르죠. 다만 또 다른 아이에게도 시켰더니 참, 나 까먹고 있었어 이러면서 걔도 열심히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그 안에서 또 적극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결국 교사는 학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주로 한 80~90%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의 긍정적인 면이 뭐냐, 내가 비록 시켰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막 열심히 해오고 그러냐에 따라서 그 적극성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 딸내미의 경우에는 미리 이미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매우 자기주도적인 거죠. 좀 전에 그 아이는 누군가한테 시켰던 아이는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적이진 않았어요. 다만 끝까지의 매듭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쓰고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그 적극성, 그러니까 꼬아서는 꼽다 아시죠? 기분이 나빠서 일단 내 마음이 좀 심사가 뒤틀렸어. 그런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 애가 속 좀 분 거죠. 이 긍정성의 측면은 물론 알겠어. 애가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이야. 하지만 좀 꼬은 것까지는 내가
바꿔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좋아. 그래서 누구한테 또 시켜봤어.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학생은 그 학생대로 평가를 받고, 물론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은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작성했어도 그 아이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서 매우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이디어를 처음 냈던 이 학생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 역시, 이 딸내미 역시 그런 그런 거에 안 이뻤거나 고깝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매우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학생들 또는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안 써주느냐, 어떤 부분에서 써주느냐, 그건 정말 학생의, 교사의 성향, 성격, 별의별 이유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 플러스 그런 보고서를 썼음에도 매우 빼어나게 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안에서 또는 교사하고 그 학생과의 관계에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또 해오는 것,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결국은 기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너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니 너의 노력에만 집중해. 예,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나는 나대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뻔하디 뻔한 보고서나 감상문을 제출하기보다는 뭔가 창의력 있는, 뭔가 우리가 그 카피 플러스 벤치마킹, 카피라는 말도 있고 벤치마킹이라는 것도 있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요약에 대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 플러스 뭔가 알파가 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이제 아이에게 조언하는 거죠. 선생님은 너의 것을 더 잘 써주실 거다. 그러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지 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학생이 정말 끝까지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선생님의 기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혼자 두드려가며 그래도 채워나가려 노력하니 대견합니다. 예, 제가 봐도 대견합니다. 하지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넓게 좀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아까 플러스 알파라 그랬잖아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하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학생이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야, 너 어떤 법칙에 대해서 뭔가 연결해서 뭔가 좀 뭘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선생님이 고맙긴 하지만 이제 그럴 경우라면 정말 그 학교 전교 1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전교 1등에도 안 해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안 해주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결국은 학생인 거예요. 학생이 그런 노력을 보일 때 또는 뭔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야 선생님도 머리도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좀 더 아이디어를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는데도 뭔가 얘기했는데 학생이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매번 예스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데, 학생이 선생님 혹시 이게 아닐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해도 발전되던데 제가 이런 걸로 해서 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그 상태에서, 학생과 얘기하는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한두 마디를 건네서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무진장 바빠 죽겠는데 옆에 와서 얘기하면
그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롭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기록을 맡아볼 수 있다. 야, 이거 언제 그거 다 보고 뭐 하느냐?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찾아가야 조금 더 선생님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 거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는 바빠 죽겠는데 누가 나한테 뭐를 해오라 그래요. 그건 특별히 내가 꼭 너한테 가르쳐줄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꼭 그런 의무까지 이렇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굳이 뭐 내가 수업 다 했고 나도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깨질 거 생각하려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뭔 얘기 해봐요.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적절한 타이밍에 어쨌든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말에 오늘 영상 말씀 아이에게도 전해주었더니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는데 과연 될까? 그러네요. 제가 은연중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었나 봐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말만 보면 그렇지는 않고 이 학생들을 만났던 학생들 중에 상당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살짝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들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학생들 대부분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밴쿠버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김연아가 했던 결승전, 그때 그 프리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것,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지만 막 굉장히 보는 사람이 쫄리지 않겠어요?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학생은 정말 실수해도 된다는 것, 마음껏 연습해 보라는 것, 하지만 생각하면서 연습하라는 것, 이미 내가 누군가한테 말이 전달이 될 때는 이미 그게 그 학생의 상태라고 인식이 된다는 것, 이거를 감안을 해서 정말 생각을 거듭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감상문도 제출하고 또 대화 역시도 그렇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부모님 고3의 학부모님인데 아마 의대를 가려고 하고 학생의 상태를 보면 예전에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서울대 학교에 지역균형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전형을 넣을 것인지 이렇다 보면 성적이 떨어져서 막 지균 떨어졌다고 막 억울해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뭐 일반 전형에 가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부를 갖고 있는 학생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학부모님에게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학생 이번 8월호 제가 지금 8월호 쓰고 있죠. 나침반 8월호에 보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커버에. 근데 서울대학교에 나왔던 그 내용대로 내가 준비를 했느냐, 또 그 내용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 매우 좋은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자기성찰 능력도 있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을 똑같이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발견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보면 아마 이제 이게 내 거가 어느 정도 합격선이 있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고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뭐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건 서울대 걸로 준비하는 거니까 이건 안 돼. 서울대 걸로 준비했으니까 난 서강대에 떨어질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대 준비해서 살짝 부족하면 연대, 고대, 서강, 성균, 한양, 중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면 낮은 대로 다 상관없으니까 서울대 전형에 맞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부족하면 그 밑에 대학 가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교가 전공적 합성 보내 안 보내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가고 부족할 때 뭐가 어떻고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괜히 특별하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인재상에 맞춰서 공부한다.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뭐 정말 발명이나 또는 국제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얘기인 것이지 특별 전형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전에도 보면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무슨 전형 따로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뭐를 더해야 된다. 물론 더하면 좋긴 한데 그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대학교의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소프트웨어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차이 없어요. 같아요. 왜 이렇게 뽑냐? 그 산자부가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줄 때 그 전형을 따로 설계를 해달라 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따로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아주 특별해서 이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단국대 창업 인재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관점이 좀 다르죠. 그건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준비를 해갈 때는 내가 뭐 내신 등급이 4등급이다, 5등급이다, 6등급이다, 3등급이다 다 상관없이 서울대에 맞춘 전형 준비 방법대로 준비를 해라. 그렇게 준비해 가면 된다. 라는 것 생각하시고 또 하나 이 학부모님 가련다님 건데 마음이 늘상 아파요. 그게 이쁘네. 딸내미 말이에요. 아이 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 아이는 특히 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가는 거죠. 이거 매우 쉬우면서 어렵고 어느 날은 나를 믿었다가 어느 날은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딴짓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에 어른거리는데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가는 것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대학도 잘 가는 길이고 그 학생 개인을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잘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가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처럼 기본 플러스 알파라 그랬잖아요. 이 기본은 학생이 1등급의 기본인지 2등급의 기본인지 3등급의 기본인지를 모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들어갈 학과가 1등급에 맞는 거라면 1등급의 기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2등급 때 대학에 간다 그러면 2등급 때 기본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 여기서 기본은 성적도 있긴 하지만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얘기 했죠. 성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옆으로만 달리려고 하지 말고 성적도 더 높이려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옆에 것은 따따블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길어질 이미 길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드렸던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